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경험하게 하고 기업에는 인재를 찾게 해주는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이 올해로 사업 3년차를 맞았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크게 늘었고 매출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전공을 미리 체험해보는 꿈꾸는 공작소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나주의 농촌마을 초등학생들이 통일의 염원을 담은 손 모심기를 했습니다. 가을에 쌀을 수확해서 북한에 보낼 예정입니다.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취업 청년들에겐 실무 경험 기회를 주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등을 지원해주면서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찾게 해주는 사업인데요.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성과와 함께 개선해야 할 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 학생들의 진로 체험 수업을 기획하는 29살 오래강 씨. 지난해 9월 광주시의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을 통해 5달 동안 이 업체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정식 직원으로 채용까지 됐습니다. 사실 이쪽이 전공과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일 경험 드림을 통해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하다가 이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광주시는 오 씨처럼 자신이 관심 있는 일을 경험해보고 기업에 취업까지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을 지난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공공기관형과 사회복지형 등 총 6개 분야를 선택해 일경험을 할 수 있고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1,500여 명의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10명 중 3명이 채용으로 이어졌고 이 3명 가운데 2명은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기업들은 5달 동안 청년과 일해보면서 기업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평가하고 그 기간 동안 인건비의 90%를 광주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5개월간 청년들의 인건비를 지원해드리고 또 청년들도 조그만 사업장이지만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느꼈을 때 거기에서 매우 잘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그래가지고 채용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하지만 6개 유형 가운데 공공기관형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고 청년과 사업주 간의 시각차 등으로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들은 기업에 필요한 청년을 직접 고르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매칭을 이제 일방적으로 시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친구가 오는지에 대한 이해, 어떤 판단이 없이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잘 되면은 뭐 잘 진행할 수 있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 사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후반기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광주시 청년 일경험 드림 사업. 사업의 취지를 지금보다 더 살리기 위해선 보다 섬세한 행정 감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장 직속 심의기구인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혁신추진위원회는 지역 제조업 전반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고 제조업의 비전 제시와 전문 인력 수급, 지속 가능한 행정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추진위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공장 육성과 산업단지의 스마트 제조 혁신 거점화 등을 중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우리 지역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됐는데요. 장흥 관산에는 142mm의 비가 내렸고 신안과 해남에도 12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광주를 비롯해 전남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거의 빠져나가면서 강수 강도가 많이 약해졌고 현재 우리 지역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서해안 지역과 일부 내륙 지역에만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 12시까지 광주 전남에 최고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이후로는 약한 빗방울만 떨어지겠습니다. 비는 점차 더 잦아들겠지만 강한 바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강풍특보가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해안 지역에서는 최대 순간풍속 시속 7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꿈꾸는 공작소라는 이름의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학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속에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대학 강의실에 모인 학생들이 영양 성분을 고려해 식단을 짜보고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물리치료에 필요한 지식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에 펴는 힘을 더 강하게 주는 테이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대학에서는 로봇을 움직이는 코팅 기술에 대해 강의를 듣습니다. 이들은 광주 지역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입니다. 대학 진학이나 진로 결정에 앞서 실제 대학 수업을 들어보기 위해 꿈꾸는 공작소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자동차가 나중에 그 4차 산업혁명에서 뭐 자율주행하는데 그때 코딩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왔어요. 올해로 3년째인 꿈꾸는 공작소에서는 광주와 전남 10개 대학과 연계해 앱 개발과 상담 심리, 간호와 패션 디자인 등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따로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도 진학 설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속에 고등학생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3명, 저 포함해서 3명이 지원했는데 저만 합격되고 2명은 다 탈락했어요. 특히 4주 동안 16시간의 수업을 이수하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진로 활동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피모주로 대학을 갈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전공에 대한 어떤 적합성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열정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기록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한 학기에 한 차례씩 공작소를 운영하는 광주시 교육청은 이 학기에는 지역 대학들과 협력해 프로그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사회적 기업의 수와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광주의 사회적 기업 수는 997개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남의 사회적 기업은 1,109개로 전국에서 6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광주가 2013년 15억 1,800만 원에서 지난해 288억 9,9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전남은 2013년 97억 9,300만 원에서 지난해 289억 1,3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남 지역 시군 지방재정의 신속 집행률 목표가 55.5%로 설정됐지만 지난달 말 기준 37.2%로 전국 집행률 44.4%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시군별로는 담양군이 29.8%로 가장 낮았고 구례와 장성, 고흥군이 30%대에 머물렀습니다. 전라남도의 신속 집행률 목표도 63.5%로 설정됐지만 집행률은 54.8%에 그쳤습니다. 한창 모내기철인 요즘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옛 추억이 아련하실 겁니다. 한 농촌 마을에서는 이런 초등학생들이 지금은 사라진 손 모심기에 나섰는데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도 담았다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양쪽으로 갈라선 학생들이 줄지어 논으로 들어섭니다. 못줄 앞에 차례로 늘어선 학생들이 서투른 솜씨로 모심기에 나섰습니다. 무릎까지 진흙에 빠지고 얼굴에도 진흙이 묻었지만 학생들의 표정에는 신기함이 가득합니다. 진흙 때문에 좀 느낌이 안 좋은데 그래도 모를 많이 심어보니까 재밌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의 친절한 가르침에 따라 모를 심다 보니 어느새 논에는 파란 모가 가지런히 자리를 잡았고 남과 북을 상징하며 양쪽 끝에서 모내기를 시작한 학생들은 한복판에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까 만난 것처럼 평화롭게 만나보고 싶어요. 만나서 한번 이야기도 나눠서 즐겁고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지금은 사라진 손모내기 행사에는 나주 노안초등학교와 노안 남초등학교 학생 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손모심기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고 그래서 어떤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그 어떤 추억을 소환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함께 심은 모를 가을에 다시 만나 공동으로 추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추수한 벼는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북녘 땅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농번기를 맞아 남도의 들녘에서는 농민들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일은 식사를 챙기는 것인데요. 공동체 급식과 1,000원 식당이 마련돼서 농사일에 바쁜 농민들의 일손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여름의 날씨로 접어든 남도 들녘마다 이양기의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이른 새벽 모내기를 시작한 농민들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 무렵이면 점심 식사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골 사람들이 농목이 때 되면은 어차피 집에서 밥을 못 합니다. 못 하고 할 시간도 없고. 마을 공동급식소가 남도 들녘 곳곳에 생기는 것은 이때쯤입니다. 농촌 지역에 농번기 차례만 운영되는 공동 취사장입니다. 점심 무렵이면 줄을 설 정도로 농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10년째 공동식당을 운영하는 강쟁군의 한 농협은 1,000원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짜 점심에 대한 농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받는 돈은 마을 공동경비로 사용합니다. 일을 하다가 들어가서 또 반찬 만들어서 또 먹으려면 힘들고 찾아먹기도 힘든 시간이죠. 그런 시간에는. 농번기 차례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죠. 식재료는 지역에서 생산된 로컬 푸드로 식사 준비는 농협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공동급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였습니다. 부모 형제와 또 자식들을 돌보는 장려의 마음으로 우리가 농민조합원들을 잘 보필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해주신 것을 저희들은 성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번기 남도 들녘의 새로운 풍속도가 된 공동급식은 모내기가 끝나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3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다양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자발적으로 시민원정대를 구성해서 세계 수영대회를 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화제입니다. 이 시민원정대의 대장을 맡은 배훈 씨의 이야기를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시민원정대 아지트에서 만났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럼 우선 간단하게 시민원정대가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현재 총 14분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생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각자 일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출정식, 서울로 가겠다, 부산으로 가겠다, 홍보하러 갑시다라고 하면 그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홍보는 저희가 이제 홍보물을 지원을 받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판넬이라든가 이런 조끼, 그리고 저희가 각자 갖고 있는 이 선수단을 했기 때문에 선수단 통역할 때 썼던 모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프랑카드 같은 거, 그리고 명함도 만들어 주셨고요. 다양한 것들 저희가 구비를 하고 급하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먼저 만들고 나중에 부탁을 드리면 이제 청구해서 조금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국제대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제가 유니버시아드 때는 3년 전부터 광주대학교에서부터 어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조대로 와가지고 조대에서 처음 저희가 6명이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기본 영어 통역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일어도 하시고 이탈리아, 일본어, 중국어까지 저희가 총 6개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2013년부터니까 올해로 7년째입니다. 시민원정대 멤버들마다 조금씩 다르시겠지만 배훈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봉사활동을 해야겠다 생각하신 계기가 뭐였나요? 외국에 나가면 뭔가 꿈이 있을까 싶어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을 했고 호주에 가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 처했었고 거기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 현지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 받은 만큼의 기쁨을 가지고 사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우연치 않게 영어로 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외국인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자원봉사자가 대회에 꽂히다라는 말에 마음이 꽂혔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외에도 생업으로 하고 계신 활동이 있으신 거죠? 쓰고 있는 안경이 좀 범상치 않습니까? 예, 직업이 안경사입니다.
봉사활동과 생업을 병행하는 게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아팠어요. 우울증 때문에 사실 유니버시아드라는 행사를 치르고 많이 힘들었나 봐요. 너무 열심히 해서 우울증으로 한 1년여 정도 고생을 했는데 그 와중에 책을 만나게 됐고 도서관에서 책을 좀 읽다가 지금 이 공간, 제가 공부하는 공간인데 인권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과 이거를 병행할 수 있는 힘이 원천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영대회가 시작될 때까지 홍보도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실 거죠? 그럼요. 각오도 궁금하고 앞으로의 목표도 궁금합니다. 지금 못 가본 곳이 경기도청, 경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 그리고 아마 서울, 부산 이 4군데 정도를 6월 달에 주말을 통해서 이렇게 홍보 활동을 하고 6월 마지막 주에는 일본 출정을 마지막으로 하고 아마 7월 경기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꿈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팀이 우리누리팀, 통역팀이 광주의 대회를 넘어 세계에서 저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봉사하고 광주 그리고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홍보 사절단으로서 남고 싶습니다. 이번 수영대회에서 통역 봉사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긍정 에너지 열심히 뿜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 술을 만들던 담양 해동 주조장이 해동 문화예술촌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구도심에 위치한 예술공간답게 사람들과 함께하는 예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수정 여행작가와 담양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새롭게 태어난 해동 문화예술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담양 읍내 구시가지의 5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창고 10동과 그 주택 4동으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예술도가였던 해동문화예술촌인데요. 네. 공간적 또 역사적 성격을 고려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험 예술과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예술 교육 체험으로 전시가 기획됐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는 술을 만들던 공간이 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술 공간으로 거듭났나요? 1960년대 전통 주조 방식으로 막걸리를 생산하던 해동 주조장인데요. 네. 2000년대 이후 방치됐고 그리고 구시가지 인근 지역도 공동화 현상이었죠. 네. 그런 공간에 예술의 힘을 불어넣어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간이면서 그리고 또 예술 공간 거점으로 탈바꿈하기까지 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지금은 예술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멋진 해동문화예술촌으로 재탄생했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주말에 네. 이 해동 문화예술촌에 가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전시이니만큼 국제전으로 글로벌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참여한 작가들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네. 또 예쁜 핸드메이드 소품들 그리고 또 버스킹 여기에 또 볼거리까지 즐길거리가 아주 풍성하게 준비됐습니다. 8월 4일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굳이 이번 주말이 아니더라도 여유 있게 다녀보면 더욱 좋겠죠? 그렇군요. 광주와 가까우니까 아마 나들이 다녀오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담양 관광 여행을 풍성하게 해주는 네. 또 다른 것들도 많다고요? 그렇습니다. 담양 구석구석 볼거리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오늘은 담빗길로 준비하겠습니다. 국수의 거리로 시작해서 담양 구석구석을 걸어보는 코스인데요. 네. 이 코스 중에 4코스가 바로 해동문화예술촌입니다. 네. 이번 주말 프로그램으로는 버스킹 공연이 준비되고요. 그리고 또 공예 체험도 가능합니다. 네. 여기에 또 담빗길 하면 핫플레이스 담양 라디오 스타인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담양 구석구석의 새로운 소식들을 보이는 라디오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네. 실시간 또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곳 담빗길과 연계를 해서 담이담 예술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담양 뚝방시장과 함께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이곳이 또 함께 또 선보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언제라도 담양 여행길에 함께 다녀본다면 더욱 좋겠죠? 네, 담양 해동 문화예술촌과 담양 관광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정수정 여행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젯밤 광주의 한 독서실에서 불이 나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8시 40분쯤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독서실에서 불이 나 독서실에 있던 학생 등 28명이 대피했지만 미처 건물을 빠져나가지 못한 31살 김모 씨 등 6명은 옥상에서 소방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1층 휴게실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다고 밝혔습니다. 흉가 체험에 나선 유튜버가 실제 시신을 발견한 일이 있은 이후 경찰이 공가와 폐가를 집중 점검해서 범죄 용의자와 수배자를 검거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초부터 7주 동안 광주 지역 빈집과 빈 건물 2,400여 곳을 점검해 2건의 절도 범죄를 적발하고 수배자 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공폐가 179곳을 철거하고 출입구 봉쇄와 방범 등 설치 등 관련 시설 개선 작업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방역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야생 멧돼지에 의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22개 시군 양돈 농가에 생석회를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멧돼지 포획 틀과 울타리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전파원이 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 돼지 농장에 대해서도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용우 높은 공을 퍼 올렸습니다. 외야 쪽으로 날아가는 타구 깊숙합니다. 좌측 깊숙한 타구 3루자 박찬호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주자는 1루 1루 투아웃이고요. 센터 쪽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주자는 3루로 돌아서 홈에서의 송구 들어옵니다. 외야 쪽으로 다시 한번 타구가 날아갑니다. 자, 애매한 위치인데 스트라이크수 앞에 떨어집니다. 그 사이에 터커는 홈으로 한 점 더 추가하는 기아 타이거스. 투볼 투 스트라이크. 밀어친 타구는 우중간 쪽으로 갑니다. 우중간 슬라이딩 잡지 못했어요. 또 한 명이 주하는 홈으로 들어옵니다. 까지 왔어요. 그렇죠. 노번 투 스트라이크에서 파울링 타구 우측 갑니다. 크게 갑니다. 크게 가요. 자, 담장 맞고 떨어집니다. 장타가 나왔어요. 박찬호는 홈으로 2루까지 가는 류승현의 1타점 2루타. 최용우 잡아당긴 타구 2루 측면. 그 사이 3루자는 홈으로 한 점 더 추격하는 기아 타이거스. 이창진에게 3구째 승부. 높은 공 우중간 떨어지는 안타. 터커는 3루 돌았고요. 홈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좌측으로 다시 한번 날아갑니다. 외야 쪽으로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 계속해서 기아의 타선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선택은 괜찮은데. 그러네요. 1루 쪽 베이스 밟습니다. 그 사이 3루자 한승택. 자, 센터 쪽 가는데요. 중견수 쪽 정수빈이 쫓아갑니다. 잡지 못했어요. 중견수키 넘기는 안타. 또다시 한 점 들어옵니다. 자, 초구 공략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3아웃. 경기 종료. 기아 타이거스가 4연패를 끊어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고 김홍일 전 의원의 유해가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민족민주열사 묘역에 임시 안장돼 있는 김홍일 전 의원의 유해를 국립 5.18 민주묘지에 모시는 안장식을 내일 오전에 엄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5.18 민중항쟁 관련 공로를 인정해 김 전 의원의 5.18 묘지 안장을 승인했습니다. 광주 망월묘지에 조성된 가족봉안 평장 분묘가 일반인들에게 공급됩니다. 광주시 도시공사는 망월묘지공원 안에 빈 분묘로 남아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사구용 가족봉안 평장 분묘를 조성하고 광주시와 나주, 화순, 담양, 장성, 한평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족 분묘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분묘를 공급받은 이후 1년 안에
한 구 이상 안치가 가능한 주민들로 제한됩니다.